안녕하세요.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시간 동안에는 전문가가 준비한 투자 전략이 담긴 강의 들어보시고요. 이어지는 종목 상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란톡으로 올려주신 종목 상담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전문가가 준비한 전략주까지 야심차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준비된 많은 이야기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할 단타장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도중에 나갈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찍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고요. 종목 상담 채택되신 분들은 커피 쿠폰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도 받으시고 커피 쿠폰까지 받아가시는 일석이조의 기회에 놓치지 말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서서 오프닝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다시 앵커님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업 복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거 민망하네요. 네. 이게 좀 이제 텀을 두고 있다가 다시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같이 저기서 뭐 시상식도 하고 시작합니다도 했는데. 네, 시작합니다. 네. 했는데 또 이제 진행하다가 갑자기 또 전문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전문가님들하고 제가 같이 방송을 진행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것도 결국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훨씬 더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나오기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솔직한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솔직한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 이 경험 중에서 솔직하게 다가간다라는 게 사실 이 전문가로서 솔직하지 못한 게 뭐냐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전문가로서 잘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제 못한 거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이제 미뤄 짐작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더 나은 방향일 것 같다도 물론 좋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실수해서 손실 본 것도 있고 이런 실수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했으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역시 우리 단타장인 전문가님은 그 자리가 딱 잘 어울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장난이고요. 네. 자, 오늘 앞으로 단타장인 전문가님의 솔직한 조언과 전략들 많이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앞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오늘 할 강의 주제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연준 속도 조절에 힘실리나 미국의 CPI가 작년 말 이후 최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리오프닝의 패션 날개 홈쇼핑 히트 상품 톱10 휩쓸어 오늘 리오프닝 또 홈쇼핑 관련한 이야기들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CPI 지수 어제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10시 반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네. 다행히 예상치 7.3%보다 더 하회한 전년 동기 대비 7.1% 상승으로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뭐 앵커님은 지금 이 7.1% 예.
이게 전년 대비 7.1%가 그렇죠.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호재로서 보는데 이거를 마냥 좋게 봐야 될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일단 수치 자체는 높으니까. 아, 맞습니다. 아, 정확합니다. 네. 역시. 오래 하시니까 척하면 척이시네요.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원하는 답변을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가요? 네. 이게 사실 전년 대비 7.1%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물가를 얘기할 때 안 오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해서 기준금리 2.5%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국가가 이제 성장을 할 때 성장이 보통 뭐 2% 내지 3%대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기준금리도 거기에 좀 맞추자. 물가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니까 해서 중립금리 2.5%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돈을 그냥 막 풀어버려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9.1 대비해서 떨어져서 좋은 거지. 맞아요. 7%도 높은 건 맞다. 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바로 인하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물가지수, 특히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실 때는 전년 대비로 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전년 대비를 만약에 이제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297포인트 이러는데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전년 대비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9.9%대 대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7%는 높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한 5% 아래로 떨어져야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이제 인하할 가능성이 이제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기준금리가 4%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가면 기준금리를 안 올리겠느냐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지금 고점에 임박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올릴까? 이거를 제가 좀 판단하는 척도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변이 없는 한 함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하나 좀 세워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CPI가 지금 7.1%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입니다. 기준금리가 4%에 지금 해당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4%가 7%와의 격차가 좁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7%가 올랐다. 근데 기준금리는 4%다. 근데 이게 기준금리가 7% 위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안 되죠. 못 네. 갑니다. 예, 갈 수가 없고 그럴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도 올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서로 만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게 역전되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터치를 하는 구간에서 서로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물가는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금리는 동결하거나 내리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얼른 물가가 7%인 상황에서 5%대까지 떨어져 줘야 그렇죠. 금리를 이제 안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는 지금 속도 조절을 한다고는 했지만 안 올리지 않습니다. 계속 올릴 거예요.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한 기준금리는 지금 원래는 4%까지만 얘기를 했던 걸 막 5%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죠. 중간에 한번 물가가 더 잡혔어야 되는데 조금 주춤하다 잡혔거든요. 이게 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 이슈도 있었고 뭐 이제 원자재 인플레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 전쟁이라는 요소가 결국에 해소된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는 건 맞다. 한 4.5%, 5%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극히 제한적이 될 것이고 아마 상황을 볼 거예요. 물가가 떨어져서 기준금리 수준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내려와 주는지 이 여부를 보고 나서 낮추든지 동결하든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7%가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막 4%, 3%까지 떨어지면 금리도 아마 인하를 할 거예요. 그때 인하하는 명분이 바로 경기 침체라는 명분을 들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명분을 들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증시를 한번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수 차트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업종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제 최저 수준까지 낙폭을 보게 되면 한 35% 정도 낙폭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35% 정도 이렇게 낙폭이 떨어졌으면 현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30% 이상 이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추가 낙폭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추가적인 낙폭이 벌어지기에는 어렵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 급락이 떨어지면 그냥 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급락이 떨어질 걸 우리가 대비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럼 투자를 하지 말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경기 침체를 명분 삼아서 이제 증시가 추가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투자를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면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적합한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증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한 전략을 잡아나가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시를 추가적으로 낙폭으로 끌어내릴 만한 요인들은 이미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투자를 해나가고 매집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부터는 낙폭을 좀 즐기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미 매수를 했는데요. 이미 고점 대비해서 종목 주가가 지금 막 40, 50% 빠졌는데요. 그런데도 매도하지 맙니까? 라고 한다면 전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손절하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실현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실 바엔 좀 더 버티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입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추가 매수는요.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떨어뜨리거나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할 때 추매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추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때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만약에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럼 그거대로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걸로 수익 내고 다른 종목으로 또 저가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주식이랑 부동산을 많이 이제 믹스해서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앵커님도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뭐 주식 투자나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일반적으로 믹스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접목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투자하면서 실수하는 거예요? 네, 이게 부동산에서 하던 투자 이 로직을 예. 주식으로 가져오세요. 주식으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동산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예. 주식에서는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장기 투자 아닐까요? 장기 투자는 맞는데 네. 그거를 방식을 좀 다르게 하세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는 게 이 사이클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또 장기 사이클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더불어 어느 특정 지역은 지금 같은 장은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 그렇죠. 올라가는 지역도 있어요. 아파트나 뭐 이런 부동산이. 근데 아주 극소수잖아요. 웬만하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99%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부동산이. 네. 근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네요. 이 개별성을 좀 많이 띱니다. 그렇죠.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금리 올라가고 이제 사이클이 하방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쭉 막 5년 이렇게 막 전반적으로 다 같이 떨어지는데 주식은 그게 아니다. 물론 다 같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중에도 따로 올라가는 게 네, 개별적으로 올라간다든지 지금같이 리오프닝이라든지 상황 맞게 그 타이밍이 오게 되면 그 섹터나 산업이나 주식은 특출나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안 좋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특히 부동산 레버리지를 많이 끼잖아요. 다달이 나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 그러거든요. 많이 오해하는 게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지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그렇죠. 선 안에서. 안에서. 근데 주식 투자는 감내할 수 있는 선 안에서도 레버리지를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수익률이 주식이 훨씬 높습니다. 부동산보다. 근데 레버리지 쓴 걸 감안하면 부동산이 또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다라는 절대적인 수익률로 보면 부동산이 절대 주식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부동산에 쓰시고 주식엔 쓰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 부동산에 하시던 습관을 네. 주식에다가 오세요. 그러니까 신용 미수를 자꾸만 주식에다 쓰십니다. 음.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도 그렇듯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현금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지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무리 장세가 어려워도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 먹고 살기 힘들대요. 근데 실적 대박 나는 기업들은 있거든요. 분명히 또 경기가 침체라고 하지만 어떤 기업들은 대박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시장하고 완전 역행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접근을 해보셔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시장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그거는 너무 좋아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가 실적을 대박을 내고 있는 기업을 너무 저렴하게 샀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만약에 시장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면 내가 1억까지 뭐 한 5만 원까지 갈 주식을 2만 5천 원에 샀다라고 가정했는데 이게 증시 때문에 막 15,000원, 2만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차피 5만 원을 갈 걸 난 2만 5천 원에 샀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추가 매수할 돈이 없는데요? 그럼 그냥 기다리면 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 쓰지 말고 레버리지 쓰지 마시라고. 레버리지를 안 썼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그냥 기다리면 돈이 되는데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개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실수를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못 참고 네. 이런 시장에서 또 이제 제가 단타장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네. 이런 데서는 다리를 뻗으면 안 되거든요. 단타도. 네. 자연스럽게 시장이 내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도 가만히 안 냅둬요. 내가 보유한 종목을 단기간에 올려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도 단타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시장이 여러분들을 단타를 하게끔 할지 중장기를 하게끔 할지 여러분들 기업과 시장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아니던데요. 뭐 투자 명인들 요새 고수들 나오는 거 보면 다 뭐 단타로 수익 잘 내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0.0001%의 투자자들이 그런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시청자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99%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가야지. 그렇죠. 이 0.001 아니 손흥민 그렇게 하는 거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네. 가서 다 하던데요? 네. 제가 왜 못합니까? 그치 할 말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축구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손흥민 같이 축구 못해도 동네에서 볼 좀 한 2달 친 사람도 축구 잘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우리는 이제 해나가야 한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주제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중요한 이야기들 정말 오늘은 당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꼭 참고를 하셔서 잘 앞으로는 좀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주식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하셨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추가 매수는 나중에 금리가 인하가 그렇죠. 될 때 그때 들어가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때 그때 추매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오프닝의 패션 업체가 날개를 달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봐요. 그렇죠. 홈쇼핑 어떤 쪽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부동산하고는 또 다르다라고 했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지역을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죠, 뭐. 핫했던 지역들 예. 있잖아요. 뭐 저도 부동산 공부 네.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투자 공부를 하다 보니 다 하는데 전반적으로 네. 동탄도 엄청나게 핫했고
그리고 뭐 강남은 원래 핫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밑에 쪽에서 이제 핫했던 쪽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인덕원이나 아니면 뭐 동탄이나 이런 쪽은 또 이제 굉장히 핫하기도 했었는데 인천 쪽이나. 그런데 이런 쪽이 굉장히 핫했다가 이제 독단적으로 그렇다고 또 올라가진 않잖아요. 재개발이나 호재가 있어도 그래도 떨어져요. 사이클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맞아요. 근데 주식은 안 그래요. 사이클 따라서 다 같이 떨어지다가도 개별 이슈로 그 섹터나 산업이나 종목군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거기에 시장은 떨어지는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침체라는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게 리오프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 침체와는 또 다른 양상인 게 지난 3년 동안 억눌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부터. 그래서 코로나가 막 발발했을 때는 가전제품 수요가 올라갔고 맞아요. 우리가 실내에서 활동할 때 많이 이제 수요를 하는 것들이 소비를 했어요. 코로나 때 소비 어떤 거 많이 하셨나요? 저는 먹는 거에 소비 많이 뭐 하고 그렇죠. 배달 뭐 확진자라고 하잖아요. 확진자 네. 맞아요. 이게 확 쪄버린다고 살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 많이 시켜 먹으니까 그때 당시 한번 코로나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 포장재라든지 배달하면 이제 포장재가 맞아요. 많이 되잖아요. 네. 그때 폐기물도 잠깐 올랐었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집안에 원래는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잠만 잤는데 집이 회사가 이제는 됐어요. 집에서 자택근무하고 집에서 활동하는 맞아요. 시간이 늘어나고 친구도 네. 안 만나고 집에서 노니까 그렇죠. 평소에 눈에 안 들어오던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노트북 이거 좀 낡은 것 같은데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 이거 책상 좀 낡은 것 같은데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괜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평소에 낡아도 하나도 신경 안 쓰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가구 같은 거 노트북도 좀 바꾸고 가전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이런 걸 바꿨는데 지금은 다시 바뀌고 있죠. 리오프닝이 되면서 근데 사실 리오프닝이 작년 재작년에도 얘긴 나왔어요. 근데 그때 계속 코로나가 다시 터진다 막 이러니까 리오프닝 얘기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들어갔다. 근데 분명한 건 리오프닝 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이렇게 우리가 집구석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도 그때 얘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우울해져요 사람이 돌아다녀야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계속 가둬두니까 중국에서 뭐예요? 백지 들고 나오잖아요. 백지 네. 시위하면서 네. 그만 가둬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거기서 수익을 얻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 홈쇼핑 히트 상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오. 과거에 제가 이것도 프로그램 얘기하면 안 되나? 네, 뭐 대충 얘기해 주세요. 그 S-L 네. 거기 나오는 그 약간 네네네. 네, 세러다인 나이 네. 네, 그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연예인 그 주현영 씨가 나와서 이 마스크를 썼다가 벗으셨는데 여기는 메이크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여기만 메이크업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 메이크업을 아래는 안 하고 위에만 눈 화장만 하잖아요. 눈 화장만 네. 하고. 근데 이제는 마스크를 좀 벗는다 얘기도 나오고 큰일 났어요 이제. 이제 네.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화장품 관련주가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 올라간 화장품 관련주 잠깐 한번 봅시다. 좋아요. 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우 같은 그때 이제 대회 수익률 대회 할 때도 전문가님들이 이런 거 많이 가져오셨던데 연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예요. 시장이 좋건 안 좋건 이제 이쪽 수요는 늘어날 게 분명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리오프닝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이미 중국은 더 이상 그 국민들을 억누르는데 한계점이 온 겁니다. 항상 정반합이라고 여러분들 극에 달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과하게 억누르면 이제 터지는 겁니다. 더 이상 집안에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제 마련됐습니다. 이제 리오프닝은 작년에도 리오프닝 한다 그러다가 그냥 다 올라가다 말았어. 재작년에도 간다 그러다 말았어. 이번엔 진짜다. 이번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4월 달에도 연우라는 종목이 주가가 한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신고가 쓰면서 엄청 올라갔었어요. 이때 고점에 매수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연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전고점 부근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대략 27,000원에서 28,000원까지만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18,000원인데 수익률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조급하게만 생각 안 하면 이게 50% 수익을 못 내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연우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츠한불도 한번 볼까요? 이츠한불도 보시게 되면 이때 그 리오프닝 수혜가 얘기가 나오면서 2022년도에 한 4개월에서 6개 뭐 한 2개월 정도에서 3개월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요 정도 상승 이제 겨우 이때보다 리오프닝 지금이 더 강력합니다. 참고로 더 강력한 리오프닝인데 이 정도 올랐어요. 아직 상승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츠한불 말고 뭐 있을까요? 한국화장품 마찬가지. 야 귀엽죠? 너무 조금 올랐어요. 귀엽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지금 리오프닝이라고 했을 때 12,000원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8,000원 부근이니까 지금 수익률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50%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부동산으로 힘들다 하시는데 주식은 이렇게 기회가 매년, 매월, 매분기 열려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관련주 수익 안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수익을 안 냅니까? 돈 버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에 있으니까 누가 집에서 메이크업 하고 있습니까? 밖에 돌아다녀야 메이크업을 하죠. 저도 지금 메이크업 했는데 집에서 방송하면 메이크업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메이크업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이크업만 올라가느냐? 이건 아주 1차적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슈로 가져온 게 홈쇼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홈쇼핑에서 뭐가 많이 팔렸는지 아세요? 바로 의류가 많이 팔렸어요. 사람이요, 이게 생활 메커니즘을 알면 바로 그 순서대로도 수익을 다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앵커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앵커님, 딱 이제 우리가 네. 집에 계속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화장을 안 하다가 일단 화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뭐를 소비를 할까요? 옷을 사야죠. 그렇죠. 예쁜 옷. 아유. 역시 네. 전문가 하셔야 되겠어. 아, 이걸로. 네. 네. 원래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전문가라고 이거 막 기법 막 화려한 거 네. 그런 사람들이 돈 제일 못 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기본에 고려해볼게요. 충실해야 돼요. 네. 사람의 심리를 뚫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주식을 잘합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지금 같은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그래서 밖에 좀 나가볼라 했더니 코로나 때부터 집 밖을 잘 안 나다녔더니 3년 전 옷들이 있는 거예요. 2020년도 사고 이제 안 샀으니까. 네.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잘 안 사잖아요. 그죠. 옷들이 다 이 유행이 지났어요. 이미 3년이면. 맞아요. 그럼 3년이 유행 지났지. 계절도 바뀌었지. 날씨도 추워지지. 뭘 좀 사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봄도 오는데. 맞아요. 옷 있어야죠. 옷 많이 사야 예쁜 되는. 옷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봄이랑 가을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 또 옷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옷을 삽니다. 그래서 의류주가 올라갈 거예요. 화장품이 일단 먼저 갔는데 화장품 그럼 끝났나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목들 다 보니까 한 50%는 더 가요. 한 50%는 더 가요.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 뭐 다. 근데 이제 의류주는 아예 출발 자체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갈까요? 미리 한번 예습을 해봅시다. 화장도 했고. 화장도 했고 옷도 옷도 입었어. 샀고 뭐 할까요 이제 이제? 먹으러 가야죠? 아 그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네. 리오프닝 하면 나오는 거 중에 리오프닝 나오는 것 중에 영화 보러 가야 되나? 영화도 있고 네. 이제 조금 더 멀리 갑시다. 못했던 거 이제 하게 되는 거. 못했던 거요? 우리가 이제 아예 집 밖에도 못 나오겠는데 네. 집 밖에는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마스크도 좀 벗기 시작하고. 집 밖에 나오기 시작하면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는? 놀러 가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놀러 가는 것도 뭐가 있죠, 종목이? 놀러 가야죠. 네. 지금 중국 국민들이 못 놀러 가서 안달이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돈 쓰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네. 빨리 한국 가가지고 돈 쓰고 와야 되는데. 아, 여행을 간다? 그렇죠. 아, 지금 종로가 아주 유령도시라고 하면 좀 과장이고 종로가 아주 너무 조용해. 옛날에 그 관광객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네. 명동. 그렇죠. 명동 얼마나 관광객 많았습니까? 맞아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한 2달 전에 가보니까 썰렁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호텔도 지금 객실들이 다 그냥 힘들대요. 그렇죠. 코로나 때 호텔 신라. 신라 호텔 하면 얼마나 좋은 호텔입니까? 맞아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호텔 신라라고 안 불렀어요. 네. 모텔 신라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네, 주가 보니까 이거 호텔이 아니다. 이거 모텔이다 이거. 우스갯소리로 그랬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국민들이 터졌죠. 맞아요. 이제 나 돌아다닐 거다. 가야 된다. 시진핑 이제 입지도 줄어들었고. 그러면 한국 가고 일본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벌써 보세요. 일본 지금 그 여행 제한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가죠. 일본으로 지금 제 친구들도 아주 그냥 다 인스타 네. 그거 해도 되나? 해도 되죠. 네, 인스타그램. 별그램 보면은 네. 다 그냥 저기 일본 일본. 놀러 간다고 저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부럽네. 그래서 이렇게 다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을 하면 이제 항공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좋아지죠. 일단 국내부터 돌아다니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못 가니까 어디부터 갔죠? 제주도부터 놀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호텔, 카지노 여기부터 이제 움직입니다. 호텔, 카지노, 여행.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로 갈 거다. 왜냐면 지금은 일단 화장품하고 의류 쪽에 여러분들을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 여행주를 좀 나는 선취매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호텔이랑 카지노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여행 이런 것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가 조금 지금 이 흐름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 선취매 장기 투자보다는 지금 타점에서 노리고 싶다면 화장품. 그 다음에 지금 딱 눌림목 나오고 딱 좋습니다. 화장품. 그 다음에 조금 한 발자국만 앞서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이슈로 말씀드렸던 이 의류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기 관련된 오늘 종목까지도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 사시면 돼요. 그냥 제가 오늘 가져온 거. 알겠죠? 부동산으로 그거 좀 어려운데 저도 지금 구매해놓은 거 부동산 떨어져가지고 매달 눈물 흘리고 있어요. 다 똑같죠. 다 네. 똑같아요. 지금 다 떨어져요. 네. 근데 주식은 지금 전반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탈출구는 있긴 하다.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일단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하고 다릅니다. 레버리진 쓰시면 안 돼요. 그것만 기억하면서 하단에 지금 여기 이제 QR 코드가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통 입장하시면 제가 종목 브리핑도 다 해드릴 거고 또 이제 그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제가 중요한 내용 여기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썰전 주제로는 앞으로 이제는 진짜 리오프닝 대비해서 어떤 섹터들이 수남으로 오르겠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화장품주 아직도 더 올라갈 공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류주, 또 여행, 카지노주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뭐 짧게 지금 미리 말씀하셨지만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요 섹터들에 대한 종목을 또 낱낱이 정리를 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시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미리 좀 선취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는 전문가가 준비한 전략주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힌트부터 제시해드리기 때문에 이 힌트를 들으시고 정답을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드릴 테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서 단타장인 전문가 아래에 있는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일단 화면으로 오늘의 주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상담 요청해 주신 것들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국제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 8,350원에 비중은 50%, 비중이 꽤 좀 많으신 상황이고요. 매수가도 좀 높습니다. 일단 국제약품이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국제약품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에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라는 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리오프닝이 엮여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인민들이 밖으로 나가겠다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해열제랑 감기약을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너무 이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리오프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게 나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제 콜록콜록 되면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두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거에 네옴시티의 네자만 겹쳐도 다 올라가잖아요. 요새 이제 앞으로는 리오프닝에 리자만 걸쳐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도 결국은 리오프닝과 엮여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엮였는데 코스닥 시장이 정말 잘 올라갔죠. 제약바이오의 힘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매수가가 8,350원이신데 아이고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 아유 8,350원 도대체 이거 얼마야? 네. 예,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일단은 홀딩하세요. 예, 일단 홀딩하시고 지금 현재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되 매수가 가면 이제 슬슬 매도 구간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제약바이오가 애초에 1-20% 수익을 내려고 접근하실 거면 안 들어가시는 게 나아요. 그냥 실적주나 저평가주 사도 50%는 가볍게 수익 냅니다. 그러니까 더블 이상 더블 뛰기 하실 거 아니면 제약바이오 그냥 아예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매수가 위로 가서 저는 10,000원 위까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테마 성향으로 올라가면서 그럴 게 아니면 그냥 쭉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제약바이오가 그런 겁니다. 섹터 자체가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소액으로 고수익률을 노리는 섹터이기 때문에 매수가 가면 비중만 줄이시고 한 25% 비중 매수가에서 던 다음에 남은 비중으로 10,000원 위로 노려보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면서 리오프닝 지금 중국의 그 감기약과 해열제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지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홀딩 하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약품은 매수가가 온다 하면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이후로는 10,000원까지 지켜보시라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마인즈랩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의 매수가가 17,700원이고요. 비중은 뭐 적어주질 않으셨네요. 네. 일단 마인즈랩 AI 관련주고 최근에 또 17,000원대까지 왔어요. 그렇죠. 예, 오늘 온 것 같네요. 그렇죠. 장중에 잠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그 개인 매매 하다가 손절 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급등 나오길래 한번 들어갔다가 요새 이런 종목이 많이 나와요. 이제 한번 올리는 척 하다가 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다 손절했거든요. 손절했는데 시원하게 날아가더라고요. 네. 배가 아주 많이 아팠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패턴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런 패턴이 나와서 윗꼬리 달고 이렇게 빠진 종목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다시 이 갭을 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올랐다가 빠진 종목을 종가에서 베팅해보는 전략을 스윙이나 단기 전략으로 보시면 수익 내기가 한결 괜찮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는 17,700원인데 최고점에 사셨네 오늘. 네, 일단은 홀딩해 보세요. 볼린저 밴드 이탈하면 손절하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 빨간색 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상 일단은 120선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고 기업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쭉 보시고 120선 다시 재이탈하면 14,000원 이탈하면 좀 손절 하시고 이탈 안 하면 20,000원까지 보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마인즈랩은 14,000원 이탈한다면 정리하시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20,000원까지 보시라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단타장인이라고 보내시거나 나중에 나갈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찍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AS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예전에 방송에서 나오셔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현대건설기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현대건설기계는 뭐 최근 들어서 흐름이 아주 좋네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목이 메네요. 네. 사실 이제 그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증시 때문에 많이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종목이 안 그랬겠냐마는 증시가 무너질 때는 사실 파도가 휩쓸고 가면 어떻게 이 미물 같은 이 인간의 한낱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힘을 막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그 중에 조금 잘 버티는 종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민감주, 이 인프라 관련주가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2달 전까지만 해도 방송을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인프라 관련주가 왜 갈 수밖에 없냐? 경기민감주가 왜 가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경기민감주가 가냐?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금융정책은 이제 쓸 수가 없고 재정정책밖에 쓸 수가 없어요. 경기 살리려면. 그럼 재정정책이 뭐냐? 요새 미국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린 뉴딜이라고. 뉴딜이 뭡니까? 건설하는 거예요. 현대건설기계 갖다가. 네. 올라가는 거죠. 뭐 말이 필요합니까? 이제 건설해가지고 건물 짓고 도로 깔고 철도 깔고 뭐 재건하고 이런 거예요. 인프라라는 게. 그러면은 뭐 건설 사람 손으로 이제 뭐 이렇게 점토 만지듯이 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다 건설기계가 와서 이제 중장비로 해줘야 됩니다. 현대건설기계 당연히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주가는 증시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끝까지 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신용 쓰고 미수 쓰면. 여기서 그냥 반대 매매 나가버린다고요. 버티는 걸 못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월등히 높은 대신 부동산하고는 다르게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현대건설기계는 전고점 뚫을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근데 전고점 부분에서 한번 지금 고점 대비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매도하세요. 여기서 수익 중이실 거 아니에요. 한 30% 정도 수익 나고 계실 것 같은데 반매도 정도 하시고 고점 돌파 나올 거로 보거든요. 고점 돌파를 하면 이제 한 7만 원 정도 6만 원 후반이 지지라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지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한 9만 원 내지 1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반매도 하고 요 이제 상단 부분에서 이제 나머지 절반 가지고 어디까지 추세를 보면서 이제 분할 매도를 들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종목들 제가 이제 경기민감주, 인프라 관련주 제가 그 2달 전에 방송 나올 때 계속 다 추천해 드렸잖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주가 다 빠졌을 거예요. 왜 증시가 빠지니 별 수 있나요? 최근에 다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을 바라볼 대랠리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희일비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기계는 좀 빨리 갔을 뿐이고 다른 종목도 이제 올라올 겁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차곡차곡 매집하고 계시라 조언 드리면서 조언 드리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새롭게 사셔야 되는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AS를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충분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한 30%가량 덜어내시고 다만 충분히 또 고점 돌파 가능할 것 같다. 7만 원까지는 또 고점을 찍으러 가지 않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도전 상한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단타장인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도전 상한가 종목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힌트 알려주실까요? 이 종목을 이거 알려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좋은 종목이란 말이죠. 이게 설명 들으면 이제 나은앵커님도 사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리오프닝 수혜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죠. 근데 이제 보복 소비가 이제 얘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서 가보자면, 이 테마주에서 이제 실적주로 변모를 한 기업입니다. 근데 어떤 테마였냐면 그 남북경협주였어요. 이 남북경협 테마로 2018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창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랑 만나가지고 손잡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랑 만나가지고 뭐 판문점에서 손잡고 이럴 때 한창 올라갔던 종목. 그 종목인데 그때 올라갔던 거를 다 반납했습니다. 야,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때 테마주 하셨던 분들 장기 투자하면은 그냥 빚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얼마나 이제 무지막지하게 떨어졌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트럼프,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렇게 이제 하고 막 얘기가 나오던 게 2018년도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대략 한 6천 얼마 했어요. 6천 얼마 하던 게 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5배가 올라간 거죠. 5배로 올라간 이거 테마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돈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했어요 이때.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이러니까 15년도에도 한번 올라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옆으로 이제 기다가 이때가 완전 수직 상승이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때 상승했던 거를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일단 테마 끝나니까 2019년도 미중 무역 전쟁. 야, 무역 전쟁 했으니 이게 뭐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3만 원에서 3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야,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주가가 5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 또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시총이 한 5천억 되는데 내년에 한 2천억 넘게 벌 걸로 예상입니다. PER이 한 2점 몇 배 돼요. 그러니까 한 2년에서 3년만 벌면 이 기업 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시죠? 한국 최고의 골프 호텔 리조트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골프 한번 이제 딱 치러 가면은 여기만한 데가 없어요. 예, 최근에 또 강남에도 한번 그 리조트 호텔 하나 이제 오픈을 했던데 일반적으로 호텔보다는 리조트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 아무래도 돈 안 되는 이 대북 사업을 접고 돈 되는 사업으로 전념하다 보니 실적도 턴어라운드 되고 내년에가 실적이 이제 잭팟 터지는 시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 확인을 하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혹시 앵커님 그 레깅스 좋아하시나요? 요즘 뭐, 최근 젊은 여성분들 예. 사이에서 레깅스가 엄청 핫하잖아요. 맞아요. 한창 이제 운동할 때는 좀 입었죠. 아, 그런가요? 예. 이게 또 아무래도 편하다고도 많이 입으시고. 맞아요. 제가 예전에 잠깐 등산할 때 있었는데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입으시고. 맞아요. 이게 일단 운동 뭐 또 최근에 여성분들에게 많이 각광받는 게 요가도 요새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필라테스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레깅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입으시는데 맞아요. 이게 워낙에 이제 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안 입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입어보세요. 남자분들도 많이 입는다고 하던데. 그래요? 네. 제가 입으면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입으면. 근데 그런 이제 것들이 네. 있다. 여기에서 글로벌 스판덱스, 이게 다 스판덱스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스판덱스 1위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7억 명의 중국 여성분들이 소비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다시 올라갈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료 관련주로는 오늘 이 종목을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상한가 종목은 레깅스 관련한 스판덱스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눈치를 채신 분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죠? 뭐 사실 요즘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렵죠. 네, 불황이라지 않습니까? 불황. 맞아요. 불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 만한 수익. 그냥 딱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는 이 종목 찍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좀 조금이나마 빛이 비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요. 공개 방송도 오시고 노란톡도 들어오시고 도움 받아가셔서 수익 이번에 좀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단타장인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힘든 불황 속에서 또 한 주기 빛이 되어줄 종목들, 또 투자 전략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차고 유쾌한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